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바2 시작이죠. 어제까지가 자바1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 2 시작인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업 페이지는 그대로 쭉 이어질 거예요. 지금 수업 페이지 보시면은 9일차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올려드렸던 문제에 대한 정답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냥 수업 페이지에 쭉 똑같이 쭉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뭐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안내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출석부 명단을 보니까 새롭게 추가되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 문제 풀어보시다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잘 모르겠다라고 느껴지는 거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주셨더라고요. 다들 문제없이 푸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문제를 안 풀어보신 걸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딱 두 문제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완만하게 문제를 푸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아직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은 나중에 풀다가라도 한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2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져온 문제는요, 이거예요. 이거 8 밑에 있는 이 문제입니다. 지금 8까지가 사실은 이 시나리오의 끝이에요. 그래서 8이 따로 정답이 없는 거고요.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하나 더 나와 있는 상태인 건데,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드를 복사해 왔으니까 이거랑, 그리고 이거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이거 상성을 통한 캐스팅어용 두 번째 거, 이 두 문제만 좀 잡아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나리오가 쭉 있고요.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상속을 통해서 메서드의 중복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문제가 쭉 이제 쌓여가는 건데, 지금 보면 청둥오리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있고요. 흰오리 객체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고무오리 객체도 있고 고무2오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밑에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시면 오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다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 봅시다. 고무2오리는 여기구나.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로보도리라고 하는 새로운 타입과 객체가 사용이 되면서 얘가 이러한 출력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상태인데, 이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상속을 받으면 뭔가 하나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짚어드리기 위한 문제인데, 이제 간단하게 상황 설명만 살짝 하고 넘어가 보자면, 이제 오리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얘는 오리. 그리고 이 오리한테는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와 수영하다라고 하는 메서드,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돼요. 날다, 수영하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두 친구를 다른 클래스들이 상속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흰오리 그리고 청둥오리라고 하는 클래스가 오리한테 상속을 받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얘가 갖고 있는 이 메서드를 똑같이 물려받게 되겠죠. 이렇게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무오리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또 얘는 흰, 얘는 청둥, 얘는 고무오리예요. 그리고 고무2오리라고 해서 오리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이렇게 얘네들도 상속을 받기는 받아요. 정확히는 이렇게 받고 이렇게 넘겨받고 있는 상태인데, 얘가 왜 이런 식으로 받았냐면, 고무오리 같은 경우는 날다랑 수영하다 메서드가 있지만 날다를 실행했을 때 나는 못 날아요. 그리고 수영하다도 내가 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둥둥 떠다닌다 라고 하는 출력 결과를 뱉어야 돼요. 근데 오리는 날개로 날아가고 물갈퀴로 수영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고무오리가 오리를 상속을 받고 나서 얘를 받긴 받았는데, 얘네를 가진 그대로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본인의 입맛대로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나는 날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라고 그 개성을 가지게 됐어요. 오버라이딩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 상태가 있는데 고무2 오리가 생겨나고요. 고무2 오리도 똑같이 이런 고무 오리가 하는 것처럼 날 수 없고 수영할 수 없는 상태로 메서드를 물려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리를 이렇게 원래대로 상속을 받으면 얘도 결국 이렇게 상속받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오버라이딩을 둘 다 해야 되잖아요. 둘 다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얘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오리를 상속받을 게 아니라 애초에 오리를 상속받을 게 아니라 고무 오리를 상속을 받으면서 이걸 물려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미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물려받으면 얘가 갖고 있는 능력대로 얘는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상속의 관계가 오리에서 흰오리로 그리고 청둥오리로 고무오리로 왔는데 상속을 받은 고무오리가 또 다른 자식을 가지게 됐죠. 제가 어제 상속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보통 상속이라는 게 이렇게 한 갈래로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중간에 뻗치기도 하고요. 뻗친 거에서 더 뻗쳐나가기도 하고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클래스 간의 관계를 성립할 때 함부로 마구잡이로 상속을 받게 하면 나중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같이 드렸었죠.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사실 A-B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어떤 얘기냐면 흰오리는 오리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A-B 테스트로 봤을 때 흰오리는 오리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청둥오리. 청둥오리는 오리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고무오리는 오리다.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고무2 오리는 오리다.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을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만약에 상속을 하지 못하는 하면 안 되는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이 상속 대신에 코드 재사용을 위해서 뭘 쓴다? 구성 방식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 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마냥 안 된다라고 보기도 애매했기 때문에 상속을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뻗쳐나가는 과정에서 가지를 하나 치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요소 로보돌이라고 하는 애가 뚝 하고 생겨납니다. 자, 얘는 로보돌이에요.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이 상황인 건데 자, 이 로보돌이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 로보돌이는 날다라고 하는 이 메서드의 능력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수영할 수 없다, 물에 둥둥 떠다닌다라고 하는 이 친구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로보돌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얘한테 상속을 받는 게 좋아요? 얘한테 상속을 받는 게 좋아요?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얘한테 상속을 받으면요 어쨌든 수영하다를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무오리한테 상속을 받으면 날다라고 하는 거를 오버라이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동시에 두 개를 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만족을 못 시키는 상황. 그쵸? 얘를 상속을 받던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재 이 문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리고 애초에 지금 보세요.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일단 A-B 테스트 봐야죠. 로보돌이는 오리다. 이거 고무오리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마냥 안 된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상황. 그럼 반대로 로보돌이는 고무오리다. 어때요? 이거는 좀 틀린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둘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A-B 테스트만으로 봤을 때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을 수도 있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 이 로보돌이가 메서드의 중복을 아예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라도 오버라이딩을 해버리면 얘는 어쨌든 간 얘랑 하나 겹치든 둘 중에 하나 겹친다라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게. 그래서 얘가 로보돌이가 완전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속으로 얘를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복잡한 상속의 개념이 나오게 돼요. 자, 일단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마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로보돌이라고 하는 애를 상속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냐면요. 일단 얘는 오리를 상속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날다 수영하다가 둘 다 날라왔을 텐데 얘는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로보도리를 얘한테 상속받게 해요. 그럼 얘는 날다랑 수형하다 메서드를 가지게 되겠죠. 자, 지금 어떤 식으로 꼬인 거냐면 얘가 이렇게 상속받고 있던 상황이 아니고요. 얘도 이제 변경이 좀 돼야겠죠? 우리가 로보도리한테 상속을 줘서 얘를 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수형하다만 본인의 개성대로 입혔어요. 오버라이딩을 했다라는 거죠. 날다는 그냥 쓰면 되는 거였으니까. 자, 이러고 나서 로보도리가 고무오리한테 상속을 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결국에 이 둘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고무오리는 수영하다는 둥둥 떠다닙니다로 이미 받았으니까 날다만 재정의 하면 돼요. 그럼 날다를 이렇게 재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무오리가 고무토리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은 없죠. 지금 이겁니다. 로보도리 상속 받았고 얘 했고 얘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애초에 이거 못 날아요 둥둥 떠다녀 이 네 가지가 중복은 하나도 없어요. 이 상태면 실행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그냥 다 나옵니다. 자, 근데 해결은 돼요. 중복을 없애는 것 자체는 해결은 돼요. 이게 복잡한 상속의 관계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A/B 테스트도 문제고 그냥 애초에 구조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일단 보세요. 로보도리는 오리다. 뭐 그렇게까지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근데 고무오리는 로보도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런 관계가 쌓여 나가다 보면 이제 돌이킬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상속을 통해 어거지로라도 그 코드 재사용을 위해 좀 관계를 성립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뭐 온다면 올 수는 있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가 왔을 때 이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거 그냥 구성 방식 쓰면 돼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보자. 지금 우리가 로보도리 이거를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고무오리는 그냥 오리의 상속을 받고 차라리 그리고 아이고 오버라이딩 하고 얘도 오버라이딩을 얘도 오버라이딩을 해요. 그리고 고무토리한테 물려줘요. 자, 일단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도리는 오리한테 상속을 받는 느낌이 아니라 얘는 빼고요. 그럼 얘도 없겠죠? 이 상태에서 돌려놓고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오리와 오리 타입의 A오리 정도로 그냥 만들죠. 그리고 고무오리 고무로이는 뭐야? 이렇게 두 개 그냥 여기서 객체 만들어 놓고 얘네들한테 명령시키자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바로 입력할 게 아니라 A 오리 점 날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럼 A 오리가 가지고 있는 날다는 실제로 날개로 날아갑니다의 날다니까 문제 없을 거고요. 여기 수영하다는 고무오리가 가지고 있는 수영하다 얘는 오리가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능력 쓸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상속으로도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럴 때는 구성 방식을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 이게 복잡한 상속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릴 게 마땅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어거지로 그런 경우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 좀 짚어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제가 이거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 두 번째 문제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이게 볼 건데 자 일단 이 코드를 딱 봤을 때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네, 일단 칼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칼 타입도 사용됐고 칼 객체도 만들고 있고
그럼 클래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도가. 그 다음에 또 활 클래스도 있어야 돼요. 일단 활 객체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객체를 만들려면 설계도가 필요한 거고 설계도는 클래스니까. 그럼 일단 칼과 활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칼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었고 칼 객체를 연결해서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칼 객체가 연결되어 있던 변수한테 너 지금 갖고 있는 리모컨 버리고 나 좀 들어갈게 하고 있어요. 변수는 어차피 값을 하나밖에 못 갖기 때문에 얘도 지금 재할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활 객체를 칼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한테 활 객체를 넣으려고 하는 상황.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상속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긴 했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면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칼은 활이다. 이상하죠? 이러면 상속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제 우리가 상속을 배웠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AB 테스트 통과 안 하면 쓰지 맙시다 라고 했는데 좀 전 상황도 비슷해요. 오리, 고무오리는 오리다.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애매한 이런 상황. 이럴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더 잡을 겁니다. 뭘로 잡을 거냐면, 자, 이 칼과 활은요, 칼이라고 하는 이 친구랑 활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얘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 상위적인 개념이 존재하나요? 칼과 활? 그쵸. 무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얘네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가능한 존재죠. 칼이라고 하는 객체랑 활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것보다 더 상위적인 개념을, 그러니까 포함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혹은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얘네들을 하나로 묶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무기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둘을 둘 다 허용할 수 있게 무기를 상속받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타입을 무기로 변환시킬 거예요. 이러면 둘 다 문제 없죠. 이러면 A/B 테스트 볼게요. 칼은 무기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활은 무기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자, 단순히 A/B 테스트만 가지고 할 때 좀 애매한 경우들. 아까처럼 오리, 고무오리, 로봇오리 이 경우. A/B 테스트만 봤을 때 살짝 애매하지만 상위적인 개념으로 묶는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고무오리랑 로봇오리를 오리로 묶는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먼저 파악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얘가 조금 애매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두 객체들을 상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우리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지겠죠. 실제로 이것까지 같이 고려를 했을 때가 진짜 상속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위적인 개념으로 포함시킨다라고 봤을 때 A/B 테스트는 무조건 통과를 합니다. 지금 이 상위적인 개념으로 상속관계를 따졌더니 A/B 테스트 통과했죠. 보통 다 통과를 해요. 근데 얘는 애매한데 얘는 괜찮다 라고 하면 그때도 사용해도 되긴 합니다. 그렇게까지 틀린 말은 아니니까 딱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 라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일 때 이런 상위적인 개념에 대한 기준, 이 개념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라고 하는 이런 친구를 떠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 숙달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칼과 활이라고 하는 그냥 별거 아닌 이런 뭐랄까 이게 키워드가 사용이 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기라는 것도 그 전에 다뤘었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었는데 이런 게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의 정답입니다. 활이 칼을 상속받는 것보다 차라리 상위 개념인 무기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그러면 제가 어제 문제에서 짚어드릴 거는 다 종료가 됐고
문제를 또 열어 드릴 건데, 오케이. 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맨 위에 문제 하나 나왔고, 그 사이에 있는 문제들은 정답이 좀 열려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2개의 문제 추가로 더 올라왔어요. 자, 이 중간에 정답이 열려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얼마 전에 레퍼런스 변수의 각 할당되는 과정 설명, 뭐 이런 거 했었죠. 쭉 내가 아는 지식 다 써보는 연습. 그런 거랑 유사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반복 숙달을 위해서 했던 거 또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추가로 배웠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고 시간 있으실 때, 혹은 복습하실 때, 그때 그냥 본인이 스스로 해보시면 되고, 본인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정답을 바로 그냥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절대로 정답을 먼저 열지 마세요. 이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사람이 정답을 보면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은 도태되거든요. 개발자는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를 멈추는 순간 개발자는 거기서 개발자 인생이 끝나요. 저도 지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항상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냥 이제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이어도 저는 개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스스로가 그냥 도태돼요. 개발자라는 직종이 그렇습니다.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직종이다 보니까 내가 계속 꾸준히 생각을 해야 되고, 해왔던 방식이 있어도 이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을 취미로 오신 분들이야 그냥 취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뭔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는 발판으로서 기초 언어를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각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정답을 찍어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발은 이걸 찍어내기까지 내가 어떤 생각들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그 생각을 도와주기 위해, 불을 붙여주기 위해 어떤 검색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가, 이런 경험치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로 정답을 먼저 열지 마시고, 잘 모르겠어도 문제를 무조건 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최대한 해보세요. 20분, 30분, 1시간, 2시간.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생각을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보고, 어느 정도 생각해보고,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쓴 다음에 정답을 열고, 부족한 부분은 그 뒤에 메꿔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정답을 같이 들었다고 해서 정답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발전이 솔직히 없다고 봐도 돼요. 얘는 암기에서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랑,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첫 번째 문제랑 맨 마지막에 있는 두 문제, 이거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던 거는 다 멈추시고 이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푸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지금 설명할 때는 설명을 들어주시고, 뒤에 수업이 끝나고 혹은 쉬는 시간에 이럴 때 본인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자, 코드가 있고요. 이런 무기 타입이 존재하고 칼 객체를 만드는 걸로 봐서 일단 무기 클래스와 칼 클래스 두 개가 필요한 상태예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얘가 뭐라고 하고 있고 얘도 뭐라고 하고 있죠. 얘는 왜 뭐라고 하죠? 타입이 안 맞으니까. 칼은 무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할 거니까. 그쵸? 그러면 칼이 무기다 라는 걸 저거한테 알려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이런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얘한테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데, 얘는 왜 에러가 나는 거예요? 메서드가 없으니까. 그럼 이 메서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무기 클래스에 만들어야겠죠. 왜 무기 클래스에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런 겁니다. 어제 배웠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무기 타입의
A 무기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칼 객체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리모컨을 만들어서 갖고 태어났을 거고 객체니까. 그리고 리모컨을 이렇게 연결한 상태. 그리고 지금 클래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가 그림 그리면 끝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공격 메서드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공격 메서드가 만약에 칼 클래스에만 존재하게 된다면, 여기에 지금 공격 메서드가 있다면 얘는 여기에 공격 메서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A 무기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이 리모컨을, 어떤 리모컨이다? 얘는 칼 리모컨이에요? 무기 리모컨이에요? 얘는 무기 리모컨이죠. 얘가 무기 리모컨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무기라고 데이터 타입 정해놨잖아요. 이거는 최상위법이라 절대로 어길 수가 없는,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상태였으니까 얘는 칼 리모컨일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무기 리모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이 무기 리모컨인지 칼 리모컨인지가 헷갈린다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변수, 내가 지금 궁금한 이 변수, 이게 뭐야? 라고 했던, 이걸 갖고 있는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만 보면 돼요. 절대로 어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칼 리모컨이 들어와 있다? 이거는 애초에 자바가 허락을 안 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기 리모컨이 맞아요. 그럼 무기 리모컨이 맞다는 얘기는 이 리모컨은 어쨌든 간 무기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녀석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얘는 공격이라는 버튼이 있나요? 없죠.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는 공격이라는 버튼이 없어요. 얘는 공격이라는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공격 버튼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를 눌러줘야 여기로 넘어가서 얘가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 버튼조차가 없으니까 애초에 누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기에 버튼을 만들어야, 여기에 이 공격이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어줘야, 그래야 여기에도 버튼이 있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일단 지금 현재는 A 무기, 이 무기 리모컨에 공격 버튼이 생겨났어요. 자, 칼한테는 이런 공격이라는 버튼이 있나요? 이게 왜 없어요? 상속받았잖아요. 있죠. 이거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였으니까, 칼 안에. 그럼 얘 이런 메서드, 공격이라는 메서드 있나요? 있죠.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얘도 버튼이 있고 얘도 버튼이 있으니까 얘를 눌러주면 이쪽으로 전파를 타고 들어가서 얘가 눌리는 거고, 그럼 얘가 이렇게 얘한테 찾아가서 일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어제 배웠던 내용 그대로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출력값을 봐야 된대요. 그럼 얘를 이렇게 써주면 일단 해결은 되거든요. 문제는 풀려요. 근데 이거 맞는 방식일까요? 좋은 방식일까요? 얘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자, 지금 문제는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풀어도 틀렸다는 아니에요. 좀 더 좋은 올바른 답 쪽으로 가보자면, 얘는 이게 좀 더 올바른 답입니다. 그러니까 코드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이 오버라이딩을 하면 어쨌든 이 부분에 코드가 생겨나야 되니까 더 효율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게 왜 더 좋은 답변이냐면, 자,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한 가지 경우를 더 추가해 볼게요. 좀 전에 봤던 칼과 활, 그리고 이 밑에서 무기한테 이번에는 활 객체를 연결시키고 A 무기한테 공격 메서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칼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 공격했을 때 칼로 공격합니다가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활로 바뀌었죠. 근데 활도 칼로 공격한대요. 활이 공격하는 방식이 칼로 공격을 한다. 이거 좀 뭔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쵸?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려받는 상황에서 얘를 능력을 갖게 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기능에 대한 오버라이딩을 통해 그 기능을 재정의해서 쓰는 게 좀 더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활 같은 경우는 여기가 활로 바뀌면 좀 더 깔끔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체는 항상 단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단편적으로. 항상 열어야 됩니다. 생각을.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다양하고 올바른 활용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 이제 이 무기 클래스가 갖고 있는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죠. 이 메서드 안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친구가 의미가 있어요? 얘는 의미가 있어요. 얘가 없으면 당장 공격을 못 할 거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에 공격 버튼이 없다면 여기에 공격 버튼이 있으나 없으나 누를 수가 없잖아요. 얘를 눌러서 얘를 발동시킬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버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만 합니다. 의미가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가능한 문법이에요. 지금 제가 중괄호가 열리고 닫혔던 이 상황에서 이 중괄호 부분을 지우면서 세미콜론을 찍어버렸죠. 이거 실제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지금 원래 같으면 이렇게 중괄호 있는 메서드는 항상 중괄호가 있었는데 지금 이 중괄호 안쪽 이 부분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해당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수행하고자 하는 로직과 코드 내용이 들어가죠. 자, 이 부분을 구현부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을 구현할 거야 라고 해서 구현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body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통이 되는 부분, 이 메서드가 실제로 실행해야 되는 그 몸통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body, 구현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구현부가 존재하는 이런 메서드를 구상 메서드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뭔가를 구현할 수 있고 그걸 실행시킬 수 있는 메서드다 라고 해서 구상 메서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지금 어차피 무기한테 있는 이 공격 메서드는 그냥 버튼 유지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가 받을 리모컨에 버튼을 남겨놓기 위해 필요한 메서드였지 실제로 얘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안에서 막 이런 걸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봤자 얘는 출력이 안 될 거잖아. 얘는 의미가 없는 애죠. 우리가 무기 타입의 무기 객체를 만들어서 무기 타입 변수한테 연결시킨 다음에 실행시키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런 애다 보니까 실제로 얘는 이런 로직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럼 사실 이 구현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서 얘를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해요. 물론 추가적으로 뭔가를 적어줘야 돼서 지금 에러가 나고 있긴 한 건데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그냥 버튼 유지용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건 얘네들이다. 왜? 바깥에서 버튼 유지되어 있는 걸 누르고 타고 들어오면 전파를 타고 들어오면 결국은 얘가 눌릴 거고 그럼 얘는 이 안에 있는 메서드를 찾아갈 거니까 근데 이 안에 메서드가 오버라이딩을 했으니까 이 개념입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전사가 매번 다르게 공격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요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힌트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힌트고요 얘들도 힌트예요. 수정 가능 지역이 지금 어디부터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함수 실행문에 쓰여진 소괄호 안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힌트가 너무 넘쳐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코드를 넣어서 이걸 실제로 이런 출력값을 뽑아낼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 문제였고 이런 친구들의 이름 자체가 인자고 외계변수고 이런 애들이었으니까 그냥 그거 활용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전사 클래스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야 타입도 쓸 수 있고 객체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얘한테는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기본.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 이걸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 그러면 조금 공부를 더 하시긴 해야 돼요. 상태가. 자, 이러고 이제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공격하는 사람과 공격하는 무기가
여기서 실행할 때랑 여기서 실행할 때랑 여기서 실행할 때가 서로 달라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정보가? 공격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무기에 대한 정보가. 근데 그걸 뭘로 처리하라고요? 4개 변수로. 자, 수정 가능 지역 여기다가 드라이언 칼 공격자와 무기에 대한 정보를 인자로 세팅해요. 그럼 얘는 지금 왜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인자를 2개를 넘기고 있는데 밑에 메서드는 이런 거 받아줄 수 있는 애가 없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받아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러면 둘 다 스트링이었으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데이터를 순서대로 받아올 거고, 그럼 우리가 이 메서드 안에서 공격자명, 무기 사용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공격을 실행할 때 브라이언과 칼이 들어왔대요. 그럼 이 메서드 안에서 공격자명 누구? 브라이언. 무기 누구? 칼. 정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를 활용해서 얘를 F로 사용할게요. 이 공격자 명이 들어오는 부분에 %S 넣어주면 되고, 칼이 들어오는 부분에도 %S 넣어주면 되고, 줄바꿈 하나 넣어주고요. 그 뒤에 저 서식 지정자 자리에 끼워 맞추고 싶은, 치환하고 싶은 변수들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얘는 에러가 나고 있어서 뭐라고 할 거니까 얘 빼고 보면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합니다. 문제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도 필립이라고 하는 공격자명 데이터와 창이라고 하는 무기, 얘도 마크라고 하는 공격자명 데이터와 지팡이라고 하는 무기 넘겨준다면 출력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 세팅된 인자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자값을 받아서 4개 변수를 받아서 메서드가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될 때마다 다른 결과를 뱉어줄 수 있겠죠. 물론 넘기는 인자가 똑같다면 당연히 이 둘은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를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메서드지만, 하나의 메서드지만 실행될 때마다 다른 결과를 뱉어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한 문제, 마지막 문제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아니다, 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